2019년 4월 미 연준이 언론을 통해서도 공개를 했어요. 미 연준은 2019년 4월 당시에 우리가 2019년 9월 말에 보유자산 매각을 종료할 거야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내용만 보도가 됐고 보유자산 매각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분석한 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2019년 7월에 미 연준은 다시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야 우리가 9월 말에 종료하기로 했던 보유자산 매각을 좀 앞당겨서 8월 중으로 이제 보유자산 매각을 조기 종료할 거야 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됐어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기업인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KDI와는 6개월의 분석 결과 시차를 앞서서 더 6개월 앞서서 방향성을 파악하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4월서부터 언론을 통해서 미 연준이 보유자산 매각 종료를 발표했던 그 시점부터 현재까지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미 연준의 보유자산 매각이라는 게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공개방송을 통해서도 공유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보유자산을 매각을 종료하게 되면 2016년에 진행되어 온 미달러 가치 형상, 가치 강세 현상, 즉 미달러 유동성이 감소되는 현상이 사라지게 돼요. 즉 유동성이 쉽게 증가되는 시절이 되게 되고 이러한 시절에는 유동성이 미 연준의 보유자산 매각이 종료되게 되면 유동성이 증가되는 조건이 갖춰지게 된다는 인가 분석을 할 수 있다면 최근에 글로벌 국채 가격의 상승세가 오버슈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시점에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이 아님을 지속적으로 공개방송을 통해서도 설명드려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분석에 대한 반대의 투자를 한 곳이 있어요.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들이에요. 이 뉴스를 보게 되면, 기사를 보게 되면 국내 증권사들 6월 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의 43.2%,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고 금액으로는 12조 원에 달해요. 근데 이제 2019년 8월에 미연준의 보유자산 매각이 종료가 되게 되면서 유동성 장세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에 따라서 9월서부터 국제 채권 가격이 급락을 했고 현재는 다시 반등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채권이 상승세 오버슈팅을 나타내다가 하락 추세를 전환한다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매물을 던져도 흡족한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일정 목표 가격대까지 가격을 올린 다음에 매물을 던지고 다시 반등을 만들면서 다시 매물을 소화하는 이와 같은 매물 소화 과정이 만들어지면서 고점이 서서히 낮아지게 되고 고점이 서서히 낮아지게 되다가 최종 매물이 다 소화되게 되면 일시에 더 급락을 하는 이와 같은 채권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되는 초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국내 증권사들은 이와 같은 이제 오버슈팅으로 보지를 않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채권의 비중을 늘린 이유는 최근에 언론을 보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2018년도서부터 진행이 되어 오면서 글로벌 경제에 리스크가 많아진다. 위험성이 많아짐에 따라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증가가 되고 이에 따라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 채권 가격이 높아졌던 거야. 근데 9월 들어와서 채권 가격이 급락이 된 것은 여기 기사에 그대로 적혀 있는 것처럼 미중 무역 협상이 안 좋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됐고 그에 따라서 불확실성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진행됐는데 최근에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수요가 후퇴를 하게 되면서 채권 가격이 급락을 만들었다. 완전히 소설에 가까운 얘기예요. 여기 적어놓은 기사, 이 문장 속에는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인간 분석으로 설명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존재하지가 않아요. 미중 무역 협상, 어저께 기준 대한민국 휴장이었지만 어저께 기준으로 글로벌 선물 시장에 영향을 미친 주요한 미중 무역 협상 과정을 보게 되면
미국은 중국과의 포괄적 합의를 원해요. 그렇지만 중국은 스몰 딜을 원해요. 포괄적 합의를 원하지를 않아요. 또한 최근에 중국의 소수민족 탄압으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이 중국인들의 비자 발급 거부 등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중국에서도 이제 보복성으로 그와 같은 내용을 또 전개하는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고, 이와 같이 미중 무역 협상은 여전히 어떠한 한 시점에 긍정적으로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9월 들어서 이 채권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되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뉴스 소재인 무역협상, 무역전쟁 얘기를 갖다가 그냥 붙인 거예요. 이 과정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로 측정되는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2019년 8월 미연준의 보유자산 매각이 종료가 되고 2019년 9월서부터는 세계에서 불을 가장 많이 만드는 30여 개 국가가 유동성을 동시에 늘리고 있는 중이에요. 유동성 장세가 진행이 됐고, 이 2019년 4월서부터 유료 과정에서는 2018년 하반기서부터 분석했었던 그러한 세계 경제의 인플레이션 시대가 이제 시절이 강화되는 그러한 순간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내 증권사들은 이 채권 가격만 보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 보고 투자를 한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더 올라가겠지. 이들이 말한 것처럼 국내 증권사들이 만약 경제지표의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인가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들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인가 분석을 논할 필요도 없이 개별 분석조차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돼요. 이들이 분명히 적었어요. 이 채권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안전자산 선호 수요가 증가가 되면서 가격이 증가됐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 미국 국채 3년물, 10년물, 그리고 3개월물, 6개월물과 같은 국채 수요, 이 개별 경제지표를 보게 되면요, 수요가 꺾여요. 1년 미만의 단기물들은 2019년에 들어와서부터 꺾이고, 이 장기물들은 2018년도서부터 수요가 꺾이고 있어요. 이 경제지표를 보게 되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으로 수요가 증가된다? 이게 완전한 증권사들이 그렇게 설명을 했다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말로서뿐이 설명되지 못하는 사유를 갖다가 붙이고 그것이 진실인 양 믿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을 해서 보유자산의 절반 가까이를 채권으로 채웠어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증가되면서 수요가 지금 증가된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고 수요가 오히려 감소되고 있던 중이에요. 이것은 경제지표에 대한 인가 분석을 할 필요도 없고 이 개별 경제지표 매달마다 발표되는 이 경제지표를 보면 알 수 있던 것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이에 대해서 주목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수요가 감소가 되면 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수요가 감소되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이 인과성에 대해서 분석을 못하게 돼요. 분석을 못하고 고객에게 설명을 하기 어려운 것들은 아예 그냥 배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론으로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것을 끌고 와서 이제 채권 투자를 더 확대하는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채권에 대한 수요가 2018년에 장기물의 수요가 감소되기 시작하고 2019년 들어와서는 단기물가의 수요가 감소가 되게 되면 수요가 감소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면 안 돼요. 이와 같은 이제 반대 현상을 오버슈팅이라고 변동성을 설명하게 돼요. 이와 같이 수요가 기반이 되지 않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은 미국 채권뿐만이 아니라 여러 투자 상품에서 나타나게 돼요. 즉 막대한 자금을 운영하는 글로벌 메이저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확정지어야지 되는 금융상품이 존재를 한다면 여기에 대한 수요가 어떻든 말든 간에 이들은 일정 기간 가격을 끌어올리는 오버슈팅 현상을 만들면서 여기에 투자를 하는 수요를 자극하게 돼요.
야, 여기까지 보면은, 야, 여기서 봐라. 바닥이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지도, 쌍바닥 만들어지다 깨지고 올라가지 않냐. 야, 개미핥기 패턴이야. 이 가격 차트를 봐. 가격을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전에 마지막 물량을 뺏기 위해서 이전 바닥을 한번 깨고서는 다시 급하게 올리는 이러한 패턴이야.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 개미핥기 패턴이고, 1년, 1년 이동평균선, 3년 이동평균선까지 넘어섰어. 그러면 여기는 매수가 되는 거야. 이와 같은 가격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적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수요를 자극하게 됩니다. 오버슈팅을 만들면서. 경제지표는 수요가 이미 꺾였어요.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와 같은 가격 차트를 보고 여기에다가 가격 차트만 갖고선 막대한 돈을 투자하기 껄끄러우니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뚱땅지 같은 얘기를 여기다가 이제 갖다가 붙인 거예요. 미중 무역 협상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증가되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돼서 가격이 증가된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감소되고 있는 중이에요. 감소되고 있는 중이에요. 갖다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2019년 8월에 미연준의 보유자산 매각이 종료가 되자마자 채권 가격이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번에 빠지지가 않고 반등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이 가격 차트 기준으로 투자하는 개들을 자극하게 돼요. 얘네가 글로벌 메이저들이 던지는 매물을 받아줘야 돼요. 누군가 팔려면 누군가 사줘야 돼요. 그래서 그와 같은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가격 차트만 보고 뚱딴지 같은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붙이면서 수요가 감소되는데도 수요가 증가됐다는 거짓말, 잘못된 분석 기준을 갖고 투자한 국내 증권사들이 이제 어마어마한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국내의 굉장히 작은 스타트업인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분석한 내용을 국내의 메이저들이 분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내 국책 분석 기관인 KDI가 왜 6개월의 시차를 갖고 6개월 전에는 작고 180도 다른 딴 분석 결과를 강조하는 것일까? 이거 결과는 딱 하나예요.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를 인가 분석하는 체계를 방법론을 구축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이 차이가 성과에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전히 현재는 채권에 대해서 투자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에 대한 이제 채권 시장 얘기는 약간 또 다른 변수가 존재를 하게 돼요. 대한민국의 경제 침체 때문에. 그렇지만 글로벌 시장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현재는 채권 가격의 오버슈팅 현상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그리고 수요는 이미 2018년 말서부터 수요가 감소되고 있던 중이에요. 미중 무역 협상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수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직접 눈으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